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방송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참된 애국자분들의 목소리가 담긴 유튜브 방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용단 폭격, 배승의 뉴스 배송, 신인균의 국방TV 이 세 분의 방송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들이 어떤 교활하고 섬뜩한 술책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 순간 대한민국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그리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토록 피땀 흘려 지켜오신 자유 대한민국이 저들의 손에 넘어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치고 저들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결코 간결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씹고 뜯고 맛보며 저들의 음모를 파쇄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자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에서 전해온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께서 첫 번째로 꺼내신 이야기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G7 초청 의혹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마치 대단한 외교적 성과라도 되는 양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았다고 뻔뻔하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언제 초청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꾹 다물고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제정상회담 초청이 그렇게 비공개로 할 일입니까? 뒤가 구린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인균 대표님 연구원들이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언론들의 G7 정상회담 참석자 명단을 싹 다 분석해봤더니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코노믹 타임즈, 캐나다 CTV 뉴스, 영국 BBC, 그 어떤 뉴스의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이 G7에 초청됐다는 보도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초청된 나라는 고작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우크라이나, 멕시코, 그리고 인도 정도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감히 멕시코나 브라질보다 못한 나라입니까? 우리는 G7 회원국보다야 못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라이트 헤비급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인데 우리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한국의 G7 초청 주장이 오로지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에서만 언급되고 심지어는 아무나 수정할 수 있는 허접한 위키백과에만 한국이 계속해서 끼워 넣어졌다가 한국인과 중국인 IP에 의해 다시 삭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습관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인규 대통령은 끔찍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실이 6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에 급하게 매달려 초청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섬뜩한 추측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캐나다에 도대체 무엇을 양보했길래 어떤 은밀한 거래를 했길래 이렇게 급하게 초청받고도 해외 언론에는 철저히 은폐되는 이 기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우리는 끝까지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아니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되시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신인균 대표님이 던지신 경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한 너무나도 섬뜩하고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최고의 전략 국제분쟁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자의 주한미군 관련 경고였습니다. 차 석좌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 정부에 대해 이례적인 냉담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한국이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아시안의 미군 태세를 재조정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군 입장에서는 28,500명이나 되는 대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면서 오직 북한만을 상대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코앞에 중국이 있고 대만이 있는데 미국의 상대는 이제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왜 한국만을 위해 막대한 돈을 쓰면서 지켜줘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한국의 새 정부가 이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안미 경중의 망상에 사로잡힌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하고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하면 우리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폭락하고 경기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며 대한민국은 돈 한 푼 벌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미에서 잘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절대 명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7월에 들어올 주한미군 교대 병력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미 경중 망상이 대한민국 안보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신인균 대표님은 전미문의 공포,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는 컨테이너 드론의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기지 4곳을 드론으로 그것도 컨테이너에 싣고 가서 직접 타격해 최소 16대에서 많게는 42대의 폭격기와 조기 경보기를 파괴한 충격적인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군 참모총장까지도 새로운 위협이 도래했다고 경고했고 대한민국도 이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드론은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은 고작 500에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열암 카메라와 레이저 야투경이 달려 주야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하지만 5에서 15kg의 폭탄을 매달 수 있어 K9 자주포 포탄의 2배에 달하는 폭발유력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1시간이나 비행하며 30km를 날아갈 수 있어서 서울 시내 어디서든 대통령실, 국방부, 주요 기지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열병식에서 생수방사포라는 이름의 컨테이너형 방사포를 선보였고 그 안에 드론을 넣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평범한 컨테이너 화물차나 5톤 트럭이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드론 발진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컨테이너들 중 어느 것이 공격용 드론을 숨기고 했을지 알 수 없으며 용산 주변에도 이런 컨테이너나 트럭이 돌아다니는 것 누가 의심이나 하겠습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 북한의 초소형 드론이 청와대를 정탈했을 때부터 3면 고정 위상가열 레이더를 설치해야 한다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우리 국군 당국은 방산업계 선배들의 입장을 세워주느라 국지방호레이더라는 엉터리 방호시설이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미경중 망상과 함께 저들의 안보 무능은 북한의 컨테이너드로 용산 습격을 현실화시킬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존망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우리 진성호의 융단 폭격에서 어제자 6월 9일 방송분을 통해 전해온 충격적인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방금 전 긴급 입장을 발표하며 6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변경, 아니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임기 내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아니 재판을 피하겠다는 의지를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 즉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다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죄가 확정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판단한 사건을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중단한다니, 이것은 사법부가 이재명에게 백기를 든 것이고 사실상 이재명에게 황제 재판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는 만행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방송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 이전에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된 헌법 68조를 소환하며 이재명의 재판 중단은 위헌적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헌법 68조에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 상실 요건 중에 판결이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면 이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 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외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치욕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은 법 위에 있는 황제가 아닙니다. 또한 진성호 대표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 리얼미터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민주당이 창피할 만한 성적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8.2%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높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초기 지지율 이명박 79.3%, 박근혜 64.4%, 문재인 74.8%와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 기대감보다는 불안감과 불신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권력 다툼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 지명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들이 강하게 반발하 나섰습니다. 추미애, 서영교, 박은정 등 친문계 인사들이 검찰 특수통 출신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 결국 검찰의 논리에 끌려갈 것이라고 격렬히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향신문마저 오광수 민정수석의 불법 재산 은닉 의혹을 폭로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터뜨린 것이 아니라 경향신문이 터뜨린 것은 민주당 내부에 이미 심각한 권력투쟁과 내분 조짐이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위한 일은 뒷전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권을 놓고 악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성호 대표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섬뜩한 정치보복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은 후보 시절 정치보복 안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아들의 불법 도박과 음란 댓글 문제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국민청원 사이트에서는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 청원이 무려 4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청원 때문에 국회 웹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 제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의 이준석에 대한 감정적 반감을 이용해 이준석 의원직을 날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첫 번째 정치 보복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숙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하며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세 번째, 3대 특검법이 공식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인사들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네 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제 너희도 정치보복 대상이다라는 섬뜩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이재명은 과거 방탄유리와 방탄복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다섯 번째, 언론인 얼굴 공개 협박으로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브리핑 시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아 생생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장한 언론 통제이자 기자들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기자는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들을 대통령실 취재에 허용하겠다는 기가 막힌 방침입니다. 이는 김어준 등 친민주당 유튜버들을 청와대에 들여 기존의 보수 언론들을 배척하고 대통령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홍보 채널로 만들겠다는 명백한 시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놀림거리로 만들며 유치한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물을 많이 썼다느니 개수영장이 있다느니 하면서 관저를 공개해 윤석열 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바람 예고, 이재명 정치보복 칼날 겨눴다, 언론인 얼굴 공개 협박으로 언론 장악 시동,
윤석열 전 대통령 사법숙청 본격화가 현실화되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김부선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과거 스캔들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이재명 씨 나 책임져! 라고 충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을 속여서 배우로서의 삶을 망쳤으니 책임지고 배우 복귀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김부선 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불법 도박과 음란 댓글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며 그의 아들이 마약 중독만큼 심각하고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승희 변호사님의 뉴스 배송에서 전해온 이재명 정부의 경제 파탄 정책과 민주당 내부의 추악한 권력 다툼에 대한 상세한 분석입니다. 배승희 뉴스 배송, 사법부의 추악한 이재명 봐주기, 경제 파탄 포퓰리즘, 민주당 권력 전쟁 발발. 배승희 변호사님께서는 어제 방송에서 사법부가 이재명에게 또다시 꼬리를 내렸다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서울고법 형사 7부가 무기한 연기한 것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악용한 명백한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법부 전체의 결정이 아니라 개별 재판부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등 이재명의 다른 재판들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죄질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의 모든 재판을 아예 법으로 중지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이는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재판 중지법을 만드는 것으로 만약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국민적 역풍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법까지 통과시켜 사법부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휘두르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법부가 끝까지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런 사법부는 문을 닫아야 마땅합니다. 배승희 변호사님은 언론의 업보에 대해서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핵관, 극우라며 악의적으로 깎아내리던 언론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이핵관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기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유튜버들을 대통령실에 출입시켜 기존 언론을 배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론들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유튜버만 보고 있네 라며 조롱하던 언론들이 이제 이재명이 대놓고 유튜버들을 활용하려는데도 찍소리 못하는 것은 과거 자신들이 뿌린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국민 기만극이자 나라를 걷어낼 포퓰리즘의 극치입니다. 이재명은 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이라며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는 고물가 시대에도 미래 세대를 위해 긴축 재정을 유지하며 물가 안정을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지만 이재명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의 해법은 오로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라는 마중물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서 물가가 폭등했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25만 원을 풀면 물가는 더 올라가고 국민들의 체감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코미디입니다. 그의 과거 대장동, 거북성 등의 개발 사업이 원주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개발업체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불려왔듯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게 해먹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민주당 내부의 추악한 권력 다툼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권력욕에 눈이 말어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입장을 불과 이틀 만에 180도 바꾸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과거 자신의 가족 채용 논란에도 뻔뻔하게 다시 국회에 들어온 서영교의 이런 행태는 오직 자신의 자리와 공천을 위해서는 영원이라도 팔아넘길 인간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관행과 견제 원칙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야당이 맡는 것이 헌정사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통해 국회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법부가 끝까지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런 사법부는 문을 닫아야 마땅합니다.
배승희 변호사님은 언론의 업보에 대해서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핵관, 극우라며 악의적으로 깎아내리던 언론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이핵관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기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유튜버들을 대통령실에 출입시켜 기존 언론을 배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론들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유튜버만 보고 있네 라며 조롱하던 언론들이 이제 이재명이 대놓고 유튜버들을 활용하려는데도 찍소리 못하는 것은 과거 자신들이 뿌린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국민 기만극이자 나라를 걷어낼 포퓰리즘의 극치입니다. 이재명은 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이라며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는 고물가 시대에도 미래 세대를 위해 긴축 재정을 유지하며 물가 안정을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지만 이재명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의 해법은 오로지 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부를 길들이고 언론을 통제하며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파탄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결단코 이런 나라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국방송과 같이 진실을 알리는 1인 미디어들이 있고 무엇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바로 이 나라의 진정한 야당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그들의 모든 만행을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저 부패한 권력을 꽤 부셔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5년도 버텼습니다. 더 큰 힘을 내서 이재명 정부의 5년도 반드시 버텨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합시다. 저들의 거짓과 기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이 방송을 지탱하고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내일 더 충격적인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상 애국방송이었습니다.